코로나19 이후 잠잠했던 수족구병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재유행하면서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 회전율이 최저치입니다. 경남에서도 주택시장 냉각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부동산 돋보기에서 짚어봅니다. 31일까지 경남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에서는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올해 두 번째 치러진 초중고등학교 검정고시에서 경남에서는 69세 어르신이 최고령으로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봄에서 가을 사이 영유아들에게 나타나는 질병이 있습니다. 주로 손과 발, 입 안쪽에서 증상이 생기면서 이름 붙여진 수족구병입니다. 코로나19로 잠잠했었는데 3년 만에 다시 급격히 유행했다고 합니다.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8개월이 된 서준이 부모는 한 주 전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서준이가 39도 고열이 나더니 손과 발에 물집이 생겼고 입안도 헐어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족구병이었습니다. 물집은 사라지고 딱지가 생길 만큼 좋아졌지만 급증한 환자의 병실이 없어 지금도 집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열이 39도, 40도 가까이 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수족구라고 해서 조금 아기 같은 경우에 조금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 수족구고 뭐 또 다른 질병으로 아동병원에 입원실이 없어가지고. 코로나19로 잠잠했던 수족구병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풀리고 야외 활동이 늘면서 3년 만에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수족구병은 외래 환자 1000명당 0.7명에서 2명. 올해는 확산세가 꺾이지 않더니 8월 셋째 주에는 1000명당 36.7명으로 36배나 증가했습니다. 수족구병은 주로 6살 이하 영유아들이 걸리는데 침이나 가래,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로 전파됩니다. 잠복기는 3일에서 일주일, 발열과 인후통, 발진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회복되지만 드물게 합병증도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이러스가 이름도 좀 이상하지만 콕사키 바이러스하고요. 엔테로 바이러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입안에 만약에 물집이 생기면 애들이 잘 먹지 못하고 탈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발견하면 빨리 잘 먹지 못할 경우 저희가 소액 공급을 한다든지 해서 탈수를 예방해야죠. 백신도 마땅한 치료제도 없는 수족구병. 예방이 최선인 만큼 손 씻기 등 위생관리는 물론 수영장이나 놀이시설을 다녀왔다면 발진 등 의심 증상을 잘 살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애써 키운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팔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농촌진흥청과 LG엘로비전 지역방송이 이런 농가들의 고민을 덜기 위해 판로 확대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제 막 농사에 뛰어든 청년 농부들에겐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인데요. 양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5년차 청년 농부 28살 오창원 씨. 오 씨는 농사 입문 초기 오미자와 블루베리 재배에 나섰지만 수익을 올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안정적 판매처를 찾는 일이 오히려 작물 생산보다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처음 2년, 3년 동안은 이제 이런저런 작물들을 시범 재배로 많이 해보다가 실패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젊은 총각이 이제 전문적으로 농업을 배워서 들어왔는데 좀 새로운 걸 보여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있어서 그래 도전을 했지만 남들이 안 하는 건 다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홍고추와 이를 말려 빻은 고춧가루입니다. 1년 내내 전국에서 고정 수요가 있는 고춧가루 판매로 농장 운영에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농장 규모도 3배 이상 키울 수 있었습니다. 언덕 경사가 심한 데 심다 보니까 고추가 하도 많이 달려서 이렇게 누워버려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세워줘야 되거든요. 문제는 더 이상 농사 규모를 늘리기가 어려워졌다는 건데 역시 안정적 추가 판로를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 씨에게 손을 내민 건 농촌진흥청과 케이블 TV 지역 방송 LG 헬로비전입니다.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을 이용해 전국 약 400만 가구에 오 씨의 고춧가루를 소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저희는 아마 한 10월부터 판매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고추들은 이제 1차로 처음 딴 것들은 저희 오프라인 예약 구매자분들께서 그분들은 1년 전부터 예약을 하십니다. 이번 서비스는 특히 이제 막 농사에 입문한 청년 농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방송과 달리 농산물을 대량으로 납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소량 생산물도 전국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유통 단계가 줄고 이익은 크게 남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홈쇼핑을 알아봤을 때는 막 1회에 뭐 억 가까이 되는 그러한 물량들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지금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뭐 몇백만 원 수준에서도 지금 이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자리 잡는 청년 농부들한테는 그래도 목돈을 마련할 수도 있고. 농촌진흥청과 LG 헬로비전이 전국 청년 농부들을 위해 마련한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청년 농부 15명을 대상으로 한 시범 운영이 끝나고 나면 지원 범위는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31일까지 경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남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경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 일부 지역은 소강 상태에 드는 곳도 있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남해안 20에서 최고 70mm, 경남 내륙 최고 40mm입니다. 특히 31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치의 실시간 위험 기상 정보는 기상청 날씨 알림이 앱에서 참고하면 됩니다. 지난주 경남에서는 하루 평균 7천여 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5만 1,602명이 확진됐고 하루 평균 7,371.7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전체 약 3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김해와 진주, 양산, 거제 등 인구가 많은 지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았고 특히 전주와 대비해 70대 이상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편 지난 29일 하루 경남에서는 7,76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26일부터 29일 사이 70대부터 90대 코로나 환자 13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두 번째 치러진 초중고등학교 검정고시에서 경남에서는 69세 어르신이 최고령으로 합격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지난 11일 열린 2022년도 제2회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최고령 합격자는 초등학교 졸업 69세 김모 씨, 중학교 졸업 69세 이모 씨, 고등학교 졸업 66세 이모 씨입니다. 또 전체 996명이 응시해 763명이 합격하면서 평균 합격률 76.61%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별 성적은 다음 달 6일까지 경남도 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 행사가 통영에서 열립니다. 통영시는 지난 24일 열린 성정위원회 결과 2023년 수산인의 날 기념 행사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인의 날은 전국의 수산인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해마다 수산물 홍보와 수산자원 방류 행사, 수산포럼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밀양시의 1호 산림휴양 리조트인 도래제 자연휴양림이 10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밀양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산림청 산림휴양 통합 플랫폼 숨나들이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시작합니다. 예약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콘도형과 펜션형, 야영장 등으로 나눠 1일 최대 2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부동산 소식을 짚어보는 부동산 돋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부동산 매매 시장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거래 회전율이 2013년 이후 전국적으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 지역 역시 마찬가지로 주택시장 냉각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수요자에게 도움될 만한 부동산 정보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전화로 한국부동산학회 회장 정상철 창신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한두 달 사이 경남 지역의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했다고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최근 한두 달 사이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지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동안 살아나던 거제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한 달 새 반토막이 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창원 성산구와 어창구는 1년 만에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한국 부동산은 통계를 이렇게 보면은 경남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6월 한 달 사이에 22.96% 떨어졌죠. 가장 낙폭이 큰 곳은 거제시로 5월보다 50.73% 내려갔습니다. 지난 5월에 거래량이 479건이었는데 한 달 뒤 6월 달에는 보니까 236건밖에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무려 거래량이 절반 이상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이 떨어진 데가 창원 성산구인데 35.33% 거래량이 떨어졌고, 그 뒤를 이어서 통영, 사천, 김해 등이 아파트 거래량이 최근 많이 떨어진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거제와 창원 등은 그동안 아파트 분양권 쪽으로 거래가 좀 돼 왔었는데 이젠 그나마 거래가 거의 끊긴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역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일부 지역은 아파트값 역시 내려오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황이 이런 이유가 뭔가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기준금리 인상 또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지금 같은 부동산 시장 흐름은 기준금리 인상 외에도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예컨대 경남 지역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 아파트를 사더라도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없다는 것이겠고요. 또 하나는 새 정부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이 언제 시행될지 모른다는 점 등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려면은 거래세를 이렇게 완화를 해야죠. 쉽게 말해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를 낮춰줘야 집을 팔게 되죠. 하지만 정부의 계획은 보유세는 완화시키고 양도세 중과를 1년 후에 한다고 하니까 집 팔 사람들이 절대 집을 팔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집 팔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집을 살 사람 역시도 지금 돈을 빌려 집을 살 엄두를 못 내죠. 이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네, 이사를 준비하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 매매를 해야 할지 아니면 최대한 기다렸다가 기회를 봐야 할지 조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7월 들어서 창원, 김해 등에서는 처음으로 아파트 가격이 꺾이는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에서는 올해 초부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만, 특히 창원, 김해 지역은 올해 7월 들어 아파트값 하락 낙폭이 컸다는 것이죠. 문제는 본인의 경제 상황을 잘 판단해 보시고 행동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남의 돈을 크게 빌리지 않고 집 살 돈을 마련해 놓은 사람이라면 지금도 매수 타임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분간은 아파트 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전혀 없고 오히려 연말까지는 더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 말은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값은 내린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대출을 한다든가 남의 돈을 빌려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면은 좀 기다렸다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회를 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은 집값이라도 떨어지면은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위험이 아주 큽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집값 하락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매매 적기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돋보기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